잠깐만요. 우리가 불을 그냥 할까요? 네, 한번 보죠. 지금 우리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져 있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 좀 어때요? 딱 이 그림 같죠? 좀 막막하죠. 이제 탄핵이 되긴 했지만 지금 당장 경기가 막 좋아진 건 아니잖아요. 다시 또 이제 대통령을 뽑아야 되고 또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그런 나라의 이미지나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다시 회복하는 데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우리 경제도 녹록지 않고 이러잖아요. 이런 현실에 그럼 우리는 항상 이렇게 위기의 상황만 있느냐? 위기의 뜻이 뭔지 아세요? 위기는요 위험한 기회라는 뜻이에요. 위험 속에 기회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이 그런 시기잖아요. 저는 이런 상황이 항상 마음속에 이런 상황에도 누군가는 성장을 하고 이런 상황에도 누군가는 성공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난세 영웅이 난다고. 그렇죠. 저는 이 시기에 그런 시기라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메리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 저는 약간 지진아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고향도 여기가 아니고 전 돈도 없었고 써본 경험도 없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말 굉장히 더뎠어요. 그럴 때 어떤 분이 이제 강의를 하시는 과정에 시대가 계속 변한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그 결승점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딱 그 진행자가 뒤로 돌아가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제일 끝에 가는 사람 1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럴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아메이 사업 또 지금 이 시대 현재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위기와 기회를 한번 나눈 시간 할게요. 지금 보면 국내 기업 중에 97%가 2025년 경제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또 하나는 AI가 너무나 많은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는데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네트워크가 있어요. 네트워크. 뭔가 내가 해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할게요. 첫째, 우선 부채 보시면 이제 보시면 심란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항상 꿩이 전 제가 들었던 내용 중에 꿩이 사냥꾼이 꿩에게 총을 쏘려고 하면 꿩은요 막 도망가서 머리만 나무 기둥에다 숨긴대요. 네. 그렇다고 사냥꾼이 꿩을 못 잡진 않죠. 만약에 이런 현실을 볼 때 짜증나, 안 알고 싶어 알거든 이렇게 한다면 꿩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알면 내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놓여 있는지 알 필요가 있죠. 알아야 그 다음을 준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나눈 시간을 할게요. 지금 현재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보시면 2002년도에 417조 원이었던 게요. 2024년에 1896조. 5배 넘죠.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예전에는 빚이 있는 게 창피한 거 있잖아요. 지금은 빚이 없는 게 이상한 거죠. 그렇죠. 저축을 하는 게 신기한 거죠. 근데 그게 어찌 보면 너무 우리가 만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중에 보시면 여기 주요국가 가계부채를 봤어요. 보면 스위스는 이제 그 나라 부도가 날 뻔했잖아요. 이런 상황이 제일 높지만 우리나라가 굉장히 앞부분에 있죠. 근데 사실은요. 지금 전세보증금까지 표시를 하면 1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전세보증금은 뭐예요? 갚을 돈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집에 그냥 그러니까 세입자가 들어와서 갖고 있는 걸 갚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부채를 안 잡지만 사실은 부채인 거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현실에 놓여 있고요. 또 하나는 자영업자들. 저도 고객분들 중에 자영업자 너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나 소심한 그러니까 조용한 성격의 가게를 하는 언니가 정말 가게가 너무 힘드니까 뭐냐면 보험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 할 게 없으니까 아무 조건도 따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게 당장 돈을 준다는 이유로 하는데 힘들어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영업자들의 대출을 보시면 굉장히 심각하죠. 거기에 보시면 개인 사업자 대출과 그렇죠? 이게 보시면 은행에 낸 대출과 비은행이 있죠. 그렇죠? 비은행이 많죠. 그러면서 점점 많아지고 있죠. 이렇게 연체율과 대출률이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장 놀라웠던 건 이거예요. 보세요. 보시면 2003년과 2004년에 국립종합건설 폐업 신고는 70건과 79건이었거든요. 그런데 2025년 올해 1월, 2월 두 달 동안 103건이었어요. 사실 건설이 저는 이제 사실 이런 경제를 잘 모를 땐 건설이 뭐 힘든 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얇은 지식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건설이 살아야 된대요. 이제 사실 건설의 맹점은
이제 중간업자들이 약간 거품을 넣어서 옳지 않게 짓는 문제가 있지만 사실 바르게 짓는다면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지으면 도배를 해야 되고 장판해야 되고 살림을 사야 되고 그렇죠. 생활이 돌아가거든요. 근데 그게 멈춰 있다는 거는 경기가 안 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부러 사진을 광주를 했어요. 여기. 그런데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의 꿈이 뭐였어요? 내 가게 하나 갖는 거. 그렇죠? 지금은 뭐예요?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하죠.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위기의 가능성이 어떠냐 봤더니 97년 우리 다 느껴보셨죠? 혹시 20살이 넘어서 내가 IMF를 겪어봤다. 손 들어보세요. 다 20대예요? 제가 볼 때는 많이 겪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76년생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친정이 현명사 이제 실업기를 가서 이제 시집을 빨리 했어요. 그래서 이때 97년도에가 제가 22살 정도 됐거든요. 근데 요때부터 이제 IMF가 오면서 제가 다닌 직장이 구조조정이 2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여직원이 한 몇십 명이 되던 것들이 감원들 저 혼자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이 그때보다 더 힘든 그런 시기라는 표현도 있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데 또 하나는 뭐죠? 로봇. 그렇죠. 여러분들 그 챗 GPT가 되게 재밌잖아요. 그렇죠. 재밌어 좋기는 한데 누군가 일자리는 없어졌겠죠. 그렇죠? 그런 거를 한번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보시면 50년 안에 로봇이 대부분 일자리를 뺐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예전에 어느 강의에서도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책에 잉여 인간이라는 책이 있어요. 너무 슬프죠,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쓸모없는 인간이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사실 사람 너무나 소중한 존재인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사람의 일자리를 이 AI가 로봇이 기계가 대체를 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생산성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렇게 사는 거 너무 슬프죠. 그래서 그런 현실 보시면 보세요. 현대차 그룹이 로봇으로 이걸 지어요. 아이오닉 5를. 그런데요. 중요한 건 불량률이 제로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현대차 오너세요. 그럼 기계를 쓰겠어요? 정으로 사람을 쓰겠어요? 그렇죠? 요즘에 산재 문제 생기면 굉장히 회사에서 안 해주려고 하잖아요. 왜냐면 보상금 너무 크고 리스크가 크니까. 근데 기계에는 불량도 내키지 않고 사고가 나더라도 그런 보상이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근데 우리는 그냥 공장에서 힘든 걸 드는 그런 기계만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 미국에요. BMW 공장에서 근무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대. 사람처럼 일하는 거예요. 사람같이 이렇게 세분화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작업 속도가 4배래. 그렇죠? 이런 상황. 근데 요거 많이 보셨죠? 요거. 그래서 제가 한번 가격을 네이버 막 쇼핑 들어가서 봤거든요. 근데 이게 걔가 어디 장애물을 인지하고 뭐 돌아왔을 때 오는 기능을 가진 애는요 거의 1,0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살 때는 비싸 보이지만 직원 월급을 몇 달 모으면 사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본 게 우리는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서빙해 주신 분들이 조금 분칠전 하면 기분 나빠하잖아요. 그래서 예쁘게 잘 놔주길 바라고 막 바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딱 왔을 때 어때요? 내가 내린다? 그러니까 귀엽다 막 이래요. 그렇죠. 그런 거 참 사람이 이중적이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여기 앞에 돈가스 가게가 있잖아요. 거기도 기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계에 사람처럼 이렇게 하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미 우리한테 와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무인 로봇 택시가 허용이 됐어요. 무인. 그러니까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데 택시를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서울 강남 일대에서 국내 최초로 심야 자율주행 택시가 운행됩니다. 올해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 택시처럼 카카오티 앱으로 호출이 가능합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흰색 자동차가 서울 강남의 한 도로 위를 달립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은 사람은 핸들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좌회전을 해야 할 때가 되자 핸들은 알아서 돌아갑니다. 신호가 빨간불이 되자 차는 스스로 멈추고 차로도 변경합니다. 차로 변경을 위해 감속 중입니다. 안전에 유의해 주세요. 오늘부터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시범 운영되는 심야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이 택시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부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심야 시간대인 밤 11시부터 새벽 5시 사이에 운행됩니다. 노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 운행구역 내에서 이용객이 출발지와 목적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 택시를 부르듯이 카카오티를 이용해 호출하면 됩니다. 시험 운전자가 동승하는데 주택가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는 수동운전으로 전환됩니다. 돌발 상황 내지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했을 때 긴급 제동된 자율운행 택시는 총 3대가 운행되는데 택시비는 연말까지 무료입니다. 서울시는 심야 자율운행 택시가 성공적으로 완성되어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뭐 논현동, 뭐 신사, 압구정동 등 이렇게 전역으로 좀 확대를 할 거고요. 서비스가 잘 이루어진다 그러면 향후에는 좀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서울시는 향후 승객과 택시업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유료화에 따른 요금 수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지금 이거 보시고 다 타고 싶다 이러시죠? 근데 누군가 울고 싶다 이러실 수도 있겠죠. 그게 직업이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편리한 만큼 또 그거를 했던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런. 또 하나는요. 이게 보시면 이제 우리가 택시나 이런 거는 그냥 소규모니까 소형이니까 가능한데 진짜 큰 트럭 같은 경우는 되게 어쩌지 이런 생각 들죠. 그런데요. 이미 라이드 플러스라는 곳에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게 뭐냐면 자율주행 트럭인 거예요. 큰 차. 그런데 얘가요. 지금 벌써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이제 이런 큰 차를 모시는 분들의 일자리도 없어지고 이게 자율주행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주위에 보면 많지 않나요? 큰 트럭 운전하시는 분들, 저도 고객분도 있으시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점점점 우리의 일자리가 좁혀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AI가 노출되는 지수를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다 바라는 게 자식들이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이런 거 원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AI가 지금 다 대체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산업의 일자리 변화를 조사를 했더니 앞으로 일자리가 어떨 것 같냐. 43%가 대폭 감소할 거다. 39.6%가 소폭 감소할 거다. 다 83%는 감소할 것이라는 걸 알아요. 알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걸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축소 예상 직무는요. 생산직, 단순 노동을 기계가 많이 하죠. 근데 아까 전에 BMW에서 사람처럼 일하는 로봇이 나왔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네트워크라는 거. 이렇게요. 사람 인자 한자가 어떻게 되어 있죠? 토론. 두 개 같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은 혼자 살지 못해요. 사람 서로 기대서 의지해서 서로 도움을 받으면 사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 기계가 할 수 없는 게 인간관계죠. 그러니까 기계가 대신 들어줄 수 있지만 진짜 사람을 터치해서 손을 잡는 것과 기계를 잡는 게 다르죠. 아무리 챗이 GPT가 막 하소연도 들어준다 하잖아요. 하소연을 들어준들 얼만큼의 공감이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예전에 이렇게 고객 언니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암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언니 우리 이렇게 좋은 강의장에서 같이 좋은 얘기 듣자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온다고 해요. 근데 자기는 자기 모임이 있대요. 그 사람들 모임을 하면 더 좋대요. 누구냐한테 같이 암이 걸렸던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그래도 밝은 데 오면 좋잖아 그랬더니 아니 너는 안 걸려봤잖아. 암을 걸려본 사람만이 공감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무리 기계가 나를 어떤 정보를 갖고 있더라도 나를 공감을 해준들 그렇지 않겠죠. 근데 사람만이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고 사람을 만져줄 수 있겠죠. 저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인공지능을 이기는 방법, 사람과의 관계,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 그래서 인간관계 가끔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요즘에 이제 문제 중에 하나가 원룸 외톨이가 막 많이 생기고 있죠. 이제 참 슬프기도 한데 보면 제가 고객이나 이제 이렇게 보면 한 30대 정도 되는 분들, 20대는 이제 거의 그러고 대화하는 게 어렵고 통화보다 문자를 좋아해요. 통화할 수 있는데 전화 안 받아요. 문자는 괜찮대. 그런 거 있죠. 근데 우리는 사실은 통화가 더 좋잖아요.
서로 교감할 수 있고, 그러니까 정 상황이 안 돼서 통화가 안 될 때는 톡으로 상황을 나누지만 통화가 좋고 통화보다 만나는 게 좋잖아요. 근데 점점 이렇게 아주 사실은 우리가 이 존재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건 사실 관계 형성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인간관계가 필요하다는 게 다 52.3%는 당연히 필요하고 매우 필요하고, 크게 필요하지 않다는 사람들은 아마 사람에게 상처를 좀 받았던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형성, 여기에도 누군가 길 가다가 안매가 있네, 와봐야지 이렇게 해서 이 강의장에 오실 분 없죠. 누군가의 초대로 그분과의 관계가 형성이 돼서 이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우리가 인간관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인간관계를 하고 살지만 그냥 그거를 관계로 끝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거를 내가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있죠. 그게 뭐냐, 플랫폼이라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연결을 지어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자리고요. 어느 분이, 어느 새로운 분을 오늘 모시고 오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여러분한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모시고 오신 분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정보와 어떤 경험이 저에게 있잖아요. 그거를 그분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그분을 모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플랫폼 역할인 거죠. 저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분은 필요한 정보를 받으시고, 그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보세요. 이게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전 세계 부자 회사, 글로벌 부자 회사, 뭐예요? 구글이 있고 페이스북 있고 MS 있고 아마존 있고 애플 있고. 근데 이런 회사들이 뭘로 부자가 됐을까요? 다 네트워크. 그죠? 보시면 보세요. 이거는 한국의 부자기업. 그죠? 네이버, 카카오톡, 라인, 쿠팡, 배민, 당근, 토스. 그죠? 거의 다 하시죠.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서 여기 회사나 혹시 공장을 갖고 운영을 하나요? 안 하죠. 근데 어떻게 전 세계 부자가 됐을까? 그들은요, 멤버를 갖고 있어요. 회원이 재산이라는 거예요. 회원.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가 자산이라는 거죠. 저는 이제 요즘에 사업 설명을 할 때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아메이를 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뭐를 많이 안 내요? 회원을 모아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뭐라 그래요? 아, 나는 아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하죠. 쓸 사람 없어. 할 사람 없어. 이렇게 하면서 하죠.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에게 회원을 모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사가 혹시 있나 보세요. 있어요? 보험을 만약에 하세요. 보험 설계사분이 그만두시면 회원 다 주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너무 쉽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지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가장 귀한 것은 가장 싼 값으로 제공이 되거든요. 물과 공기, 그렇죠? 어찌 보면 아메이도 여러분들에게 진입 장벽을 낮춰놨죠. 그래서 누구나 아메이를 시작할 수 있지만 아무나 성공하진 않죠. 왜냐하면 아메이가 원하는 아메이와 함께 맞춰가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적 자원인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자산이 된다면 해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은 제가 조금밖에 보여드린 이 회사들은 다 뭐를 갖고 있냐면 무형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무형 자산이 이런 인적 네트워크라는 거죠. 근데 이 무형 자산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아메이 사업의 기회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봅시다. 결심하셨죠? 네, 알아보는 시간 해볼게요. 우선 그 회사를 알아보려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첫 번째 3가지를 알아봐야 돼요. 첫 번째,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회사가 10년 후에도 존재할 수 있는지, 10년 후에도 비전이 있는 회사인지, 두 번째, 제품이 괜찮은지, 내가 누군가한테 안내를 했을 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인지, 세 번째, 수익 구조가 윤리적인지, 누군가한테 피해를 주는 건지 아닌지를 그런 구별할 수 있는, 그게 된다면 안 하겠죠. 첫 번째 회사를 볼게요. 아메이 회사는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유통회사라고 표현을 해요. 왜 물건이 오가니까 사실은 아메이